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자는 남자 안차입니다. 이번 영상은 백선특강에서 용익물권을 정리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각각의 권리에서 한 문제씩 출제될 수 있고요. 아니면 세 가지 권리 중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될 수도 있고, 그래서 두세 문제, 또 때에 따라서는 지상권이 한 문제 더해서 네 문제까지 출제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먼저 지상권에 관한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46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지상권이 뭐냐?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지상권은 결론적으로 토지 사용권이죠. 다시 말하면 토지에 대한 권리예요. 목적은 뭡니까?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것도 좀 조심할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상권이 있다면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이 있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목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 권리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부종성, 수반성이 없죠. 따라서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있고요. 또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한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수반해서 쫓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인데요. 일단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3번과 비교죠. 3번부터 보시면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잖아요. 그러면 3번이 원칙인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소멸 사유 중에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만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2번, 3번 다 맞는데, 자,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3번이 원칙입니다. 지상권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된다. 다만 그 소멸 사유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계약갱신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거부한다면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니까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거죠.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해야 된다. 두 번째, 계약갱신 청구했다가 거부 대행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 지상권자가 2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지상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다는 말은 지상권에 대해서 양도 등을 할 때 지상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지상권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이게 지상권 설정자겠네요. 그죠? 오타가 있네. 그죠?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로 바꾸십시오.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야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동의받을 필요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이네요. 47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기억을 보죠. X 토지의 Y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 지상권을 가진 갑의 Y 건물을 경매에서 매수한 을은까지 기억해 볼까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금 땅은 X 토지고 건물은 Y 건물이잖아요. 근데 이 땅도 값도 땅이 지금
땅은 타인의 소유겠죠. 이 갑이 Y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 사용권이 뭐가 있습니까? 지상권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상태에서 이 건물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저당권의 여력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 뭐까지요? 지상권까지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죠. 뭐 하지 않았더라도요?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왜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에도 미치니까요. 그러면 이제 기억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X 토지의 Y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 지상권을 가진 갑의 Y 건물을 경매에서 매수한 을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까지 자동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 철거의 매각 조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여기서 당연히라는 말은 자기 앞으로 법정지상권에 관한 이전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는 지문이니까 맞는 지문이죠. 지금 옳지 않는 걸 찾는 거죠. 니은입니다. X 토지를 소유하는 갑이 을과 함께 그 지상의 Y 건물을 신축 공유하던 중 X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의 실행에 의해 경매에서 병이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죠. 그러면 토지는 갑의 단독 소유고요. 건물이 갑과 을의 공유거든요. 이렇게 건물이 공유인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지만 건물이 공유인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Y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X다. 따라서 니은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는 거죠. 자, 토지가 공유입니다. 토지가 공유만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만 건물이 공유인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디귿번입니다. 갑 소유 엑소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지상 건물이 철거가 됐어요. 자, 이것도 좀 암기해 두시면 좋아요. 자, 원칙적으로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꼭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저당권 실행으로 X토지와 Y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매각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Y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번도 옳지 않은 지문이네요. 1번 X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갑이 저당권자 을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다면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 을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요. 따라서 문맥을 보시면 X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갑이 저당권자 을의 동의를 얻어 Y 건물을 신축했다는 말은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다는 얘기죠?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계속 보시면 신축하였으나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병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Y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 4개 지문 중에서 뭐만 맞습니까? 기억만 맞고 니은, 디귿, 리을 3개가 모두 틀리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고요. 요 네 가지 판례는 꼭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별표해 두셔야 됩니다. 꼭 출제 가능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확실하게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48번입니다. 갑은 X토지와 그 지상의 Y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 건물에게 매도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다. 까지 끊어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가 길다고요. 막 신경 쓰지 마시고 문맥을 좀 파악하실 연습이 필요한 거죠. 땅도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Y 건물만 을에게 팔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건물만 매매 계약을 하고 건물만 이전 등기해 주는 바람에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지만 건물은 을의 것이죠. 따라서 이 매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토지에 대해서 뭘 갖게 되는 거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또 여기까지 읽어보면서 을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볼게요. 이 문제도 좀 중요합니다. 그 후 병은 을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서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면 이 병이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경매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을의 채권자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을의 채권자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은 토지 사용권인 법정지상권에도 미치므로 경락을 받은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함께 뭐하게 돼요? 취득하게 된다. 이 결론인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럼 계속 보자고요. 을과 병의 각 소유권 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병은 등기 없이 갑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왜요? 경락을 받은 병은 토지 소유권,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으니까.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왜요? 병은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으니까. 3번, 병은 Y 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갑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자, 우리가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죠. 따라서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아요. 그 말은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개축했다는 말은 때려 부시고 다시 지었다는 얘기니까 지상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3번은 맞는 지문이죠. 4번이 중요합니다. 갑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자, 이걸 생각해보죠. 자, 우리가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무상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지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또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법원의 결정이나 약정이 있어야지만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원칙이 뭐인 거예요? 무성인 거죠. 그래서 지료가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 법정지상권은 무상인 거구나. 무상인 지상권이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딱 떠올라야 되는 거죠. 원칙이 뭐라고요? 무상입니다. 따라서 을이나 병의 2년 이상의 지료 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꼭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5번, 만일 병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 건물만 정에게 양도한 경우 정은 갑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등기하지 않고 Y 건물만 정에게 양도를 한다 그래서 정이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리해볼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또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 뭐하게 돼요? 취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실 거겠죠? 자, 근데 병이 요 건물만 정에게 팔고 정에게 뭘 했습니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 요 건물의 양수인 정은 첫째, 지상권을 취득하느냐? 취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건물을 처분했다 그래서 지상권이 당연히 쫓아가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4번 지문을 보시면 5번 만일 병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 건물만을 정에게 양도한 경우 정은 갑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정은 지상권을 뭐하지 못했어요? 취득하지 못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추가로 기억할 것은 다만 건물이 철거당하지는 않는다. 왜 철거당하지 않냐면은 정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뿐 여전히 병에게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따라서 정은 병을 대유해서 토지 소유자인 갑에게 지상권 설정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당하진 않아요. 지상권이 없더라도. 마지막으로 다만 지상권이 없고 권한 없이 남의 땅을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관계 좀 쭉 길게 해야 되는데 요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요 48번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출제관에서 놓고 잘 틀린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역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입니다. 어차피 지역권은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거의 비슷한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는 거죠. 4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 지역권에는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물건이다. X죠. 그래서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지역권을 취득 시효하기 위해서는 점유 대신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한해서 취득 시효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권에 기한 반환 충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번, 지역권은 독립화 양도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다. X죠. 지역권은 요육지상의 권리에 종된 권리죠. 따라서 부종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가 없고요. 3번, 통행지역권의 지루 약정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X죠. 지역권도 원칙이 무상입니다. 4번,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위하여 지역권이 계속되고 표현돼야 되잖아요. 점유하지 못하니까. 자, 그럼 우리 판례가 통행지역권을 계속되고 표현됐다는 이유로 취득 시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로가 개설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고 표현되면 충분하고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겠죠. 5번입니다. 자, 우리 작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요 5번이 답이었어요. 5번 같은 취지 질문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했어요. 그러면 요육지 소유자는 통행지역권을 가지고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는 있겠죠. 다만 손해는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역지 사용으로 그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자, 이제 전세권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죠. 자,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돼요.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아도 전세권자가
점유하지 않았더라도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까지 했다면 전세권은 성립하거든요. 따라서 1번 목적물의 인도는 점유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X가 되는 거죠. 주의하셔야 되겠죠. 2번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전세권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적 성질이 있죠. 그래서 전세권자는 담보물권자와 마찬가지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도 있고 그 전세금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전세권이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는 일종의 역전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을이 갑에게요 전세금을 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권, 반환 채권을 갖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했다라고 이해한다면 오히려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주된 권리고요. 전세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종된 권리. 따라서 부종성, 수반성이 있는 거죠. 따라서 부종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전세권도 쫓아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세금 반환 채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대로 준 채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 이해되시겠죠? 그럼 예외가 있겠죠? 자, 예외. 분리해서 양도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첫째, 전세권이 소멸된 후죠. 만약에 전세권이 소멸된 상태라면 어차피 뭐밖에 없습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밖에 없으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전세권의 소멸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지문은 좀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왜냐하면 전세권이 소멸한 상태라면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인 거죠. 3번. 전세 목적물이 처분된 때에도 전세권을 설정한 양도인이 전세권 관계에 생기는 권리 의무의 주체이다. X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 목적물이 처분이 됐어요. 소유자가 맞겠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물권이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고요. 나중에 전세권이 소멸됐을 때 그 전세금의 반환도 새로운 소유자인 양수인에게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양도인에게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양도인이 전세권 관계에 생기는 권리 의무의 주체라는 질문은 X죠. 양수인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겠죠. 4번.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없이 전세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한다. 이게 맞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약과 단독행위와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해야 되고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서 물권이 소멸할 때는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기간의 만료는 시간의 경과니까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만료되는 순간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요. 서로 거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따라서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때는 그렇지 않다. X고요.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당연히 전세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 거죠. 5번.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3자의 압류 등 다른 사정이 없어요. 그러면 전세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되고요. 또 전세금은 누구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죠? 전세권자에게 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 전세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X죠. 이런 걸 안 당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압류를 해야 된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51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X.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한 두 가지 전세금의 지급과 전세권 설정 등기가 필요한 거죠. 2번 전세권 설정자가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한 때에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 X죠. 자, 전세권자가 행사하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 설정자가 행사하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커버할 수 없거든요. 3번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 유지 및 관리에 의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점.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할 것은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모든 용익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다.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집에서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고장난 것이 있다면 스스로 고쳐야 된다.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모든 용익물권에게는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4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이것도 계속 나오는데 자 이런 얘기인 거죠. 또 우리 참 많이 했죠. 자 전세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이런 상태에서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됐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이 저당권조 자동으로 소멸될 위험이 있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어떻게 되느냐?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전세금이 생기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죠. 그럼 저당권자는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뭐라면요? 압류를 하면 전세금에 계속 그 효과를 미치는데 이거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물상대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는 이 전세금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겠죠. 왜요? 전세권이 이미 소멸됐으니까요. 따라서 4번 지문을 보시면 다시 볼게요. 4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즉시 전세권은 뭐가 돼요? 소멸돼요. 그러면 전세금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는 거죠.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전세권도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어요. 다른 점은 지상권은 그러한 자유를 특약으로도 금지시킬 수 없지만 전세권은 특약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5번. 당사자는 설정 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세 목적물의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전세권은, 지상권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유치권 저당권 해가지고 담보 물권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